토론과 관련해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두 분 간에 뭔가 좀 마찰이 좀 지난주부터 있어 왔습니다. 끝장 토론, 양자 토론 한번 해보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 측에 제안을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끝장 토론도 좋지만 당신 검증부터 우선이다. 이렇게 맞받아치는 공세였는데요. 오늘 한 조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 끝장 토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더 열심히 우리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다. 정확히 시기가 일치한다. 뭔가 의혹을 주장한 겁니다. 끝장 토론을 하자고 내가 그랬더니 갑자기 네거티브 뒤로 숨었다. 그 시점이 정확히 시기가 일치한다라는 건데 김병민 의원님, 네. 끝장 토론하자고 내가 말하자마자 저쪽에서 네거티브를 했다. 이게 이 안철수 후보의 말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의 피해의식입니까? 일단은 끝장 토론을 받지는 않았고요. 네거티브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만 그 네거티브가 문재인 후보만의 일방적인 안철수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냐라고 하면은 서로가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일방적인 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요. 일단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안철수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검증의 공세가 세졌습니다. 근데 이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네거티브가 강화되다 보니까 문재인 안철수의 양강 구도는 오히려 더 고착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략에 대한 수정과 처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부터는 정책 검증으로 반드시 가야지만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한 이 재정정책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보 문제만 가지고서는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안보 우클릭을 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인 진보적 개념이다라고 해서 선을 갈라놓고 있는데요. 훨씬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재정에 관한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자리에 관한 문제, 복지에 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나라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전통적인 이제 보수층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 작은 정부와 효율성 있는 정부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성향들을 안철수 후보가 그대로 받아온 거예요.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늘 그래왔듯이 강한 정부로서의 그 대다수의 진보적인 정권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들을 그대로 받은 거고 결국은 이러한 구도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유권자들은 판단에 대한 기준들이 더 명확하게 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가 정말 2012년 선거 못지않게 보수 진보가 갈리기 시작하면서 한치 앞을 모르는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토론 얘기는 좀 더 해볼게요.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간에 토론을 두고 뭔가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자꾸 느껴지는데 예. 그냥 짧게 생각하기면 뭐 대선 후보쯤 된다면 뭐 끝장 토론이든 무슨 다자 토론이든 간에 토론에 자신감을 갖고 좀 하면 될 것이고 꺼릴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두 후보 사이에 이렇게 뭐 끝장 토론에 한이 많이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전통적으로 보면은 과거에도 이게 추격자 입장은 끝장 토론을 하자. 그리고 무제한 토론을 하자. 그리고 아주 자유 형식의 토론을 하자. 예상 질문 없이. 예. 이런 주장을 한국 대선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미국 대선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위 보좌관이나 뭐 스피치 라이터가 써준 원고 없이 빼고 우리 후보의 실력 가지고 좀 해보자 라이브로.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취재를 해보면은 그 지금 대선 후보 TV 토론을 국민들이 궁금해 할 텐데 사실은 질문을 딱 정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상 질문이 사실은 어느 정도 나와요. 안 봐도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나오고 또 질문이 없는 거는 또 미리 사전에 취재를 해가지고 이런 질문이 나올 거다라는 걸 또 측근들이 다 모아주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미리 예상 답변을 다 써서 준비해가지고 리허설을 하고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예상 질문을 잘 만들고 답변을 잘 만들었냐 이런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도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도 토론회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래서 리허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미국에서도 작년에 보면은 트럼프는 나중에 처음에 밀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후보가.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무제한 토론을 하자 막 이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게 뭐 무제한 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예상 질문 없이 진짜 제대로 예상 질문지를 주지 말고 진짜 그 시험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한번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선관위가 다행히 3번의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 중에 2번을 무제한은 아니고 좀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토론. 스탠딩 토론. 스탠딩으로 하면은 좀 이게 원고 들고 다니기가 좀 복잡하잖아요. 예. 그래서 스탠딩 토론하면 비교적 자기 평소 실력이 좀 드러나는 게 있고 예. 또 형식도 좀 더 자유롭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3번 중에 2번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예.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 완전히 네거티브 공세로 서로 이제 주고받는 입장인데 최근 들어서 다행히 안보 문제를 놓고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경제 정책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정책 논쟁이 이번에 TV 토론에서 활성화되기를 좀 바라는 심정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통령 되면 다 가능합니다. 라는 식의 답변을 해서는 유권자들의 수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건데, 이 칼럼, 민주당 경선 때도 토론이 있었잖아요. 뭐 국민의당 경선 때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그 경선 토론회를 제가 빠짐없이 지켜봤는데, 우리 유권자들이 기대할 만한 수준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치는 좀 수준 낮은 토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좀 민망했던, 뭐 정견 발표회, 뭐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좀 지루한 드라마 한 편 예. 보는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받으셨을 테고, 네, 저럴 줄 알았어. 뭐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비가 되는 이유는 바로 얼마 전에 우리는 이제 미국의 그 선거를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 뭐 경선 때도 그렇고 특히 트럼프와 힐러리 정말 날선 공방들, 뭐 원고 같은 거 없이 그냥 바로 대놓고 삿대질하면서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토론 문화를 이미 한번 얼마 전에 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토론 문화가 훨씬 더 지루하고 재미없고 내용 없어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그렇기도 하고요. 이번에 그 시간 총량제 자유토론이라는 걸 도입을 한다고 하죠. 예. 스탠딩 토론 플러스. 그래서 18분 동안 일단 해당 후보가 어떤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한 다음에 그 해당 후보가 다른 후보한테 자기가 원하는 질문을 그냥 던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원고 없이 해야 된다고 할 때는 뭐 당위가 아니라 원고 없이 해야지만 정말 그 실력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5년 전에 한번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다들 원고 읽고 이러시다가 결국은 이제 바닥 드러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엔 실력을 가늠하기 위한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토론이라는 걸 진행하다 보면 그 사람의 스타일이 드러나잖아요. 말투, 당황했을 때 표정, 그리고 뭐 손짓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그동안 이미지에 감춰졌던 어떤 정치인 어떤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가능하면 뭐 무제한 토론, 뭐 끝장 토론 이런 것들을 많이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번째 대선 뉴스를 공개하겠습니다. 토론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조금 변수가 되지 않을까, 오늘 토론에서. 말을 잘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 번째 대선 뉴스 공개합니다. 소위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거 좀 15%